사람들이 불로소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하는 말인데 꼭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가 돈이 되는 거예요. 아, 어머나 너무 쇼킹한 개념이야. 우리 MZ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제 주변 친구들도 집 사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약간 본전 생각난다고 친구들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 17년에 집값이 어땠는지를 아는 아니까.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다 더블 이상 됐으니까 못 사겠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저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야 너 뭐 그동안 뭐 했냐? 뭐 네 잘못이지 이런 거 있죠. 지금 무주택으로 내가 좀 그런 분들은 일단 자기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집은. 내가 살 집은. 투자는 아니에요.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아, 맞네. 싸지 않아서 일단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서울 투자 안 해요. 제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안 해요. 근데 매매할 때 조건이 있어요. 영끌에서 비싼 거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아, 지금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 더 갈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면 최악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악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맞아. 집 샀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알고 사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연하인이 근데 여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 맞아. 네. 너무 멀어요. 네. 직장에서 멀어요. 그래도 직장을 갈 수 있는 범위라면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게 종잣돈 1억 있는데 내가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안에 있는 아파트 값이 다 5억이 넘는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는. 사면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런 때이구나. 네, 지금은. 그럼 저는 이생망인가요? 이제 끝났나요?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요. 맞아. 부동산에서 주식이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부를 해놓고 과감해요. 그쵸? 예. 그거 말고 현실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 종잣돈 모아놓는 거? 이게 있어요. 그렇지. 종잣돈 모아놓는 거. 그러니까 맞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해서 지금 이거 진짜 싼 거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도 있어. 그 사람도 이거 싸대. 지금이 투자의 기회야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돈 없으면 못 살리는 거예요. 맞네. 공부도 다 해놓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사요. 돈 모으는 것도 두 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거든요. 소극적인 건 그냥 절약해서 모으는 거고요. 적극적인 거는 돈벌이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벌이 안에 부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비싸지 않은 지방에 있는 부동산 투자도 될 수 있죠. 네. 그것도 해당이 되는구나. 지방은 비싸지 않으니까. 네. 서울에 비해서. 남들이 아무도 눈길 안 줄 때 그때가 그렇죠. 저점 그렇죠. 줍줍. 그러면 노나위님은 첫 투자를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라고는 하셨는데 네. 뭐 제가 처음 투자했던 데는 이렇게 딱 말하기 약간 애매하고 그냥 수도권이었고요. 그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알아서 저니가 삐 뭐 이런 걸로 제가 처음 투자했던 거는 있는 신축 아파트. 너무 괜찮다. 요? 네. 되게 잘하셨는데요? 그게 매매가가 4억 3,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투자할 때 2천만 원 들었어요. 잠깐만. 네. 2천만 원 갖다가 그러면 정말 공부해서 공부력으로 사신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투자 시작하고 처음에 9달 동안 투자 안 했어요. 그동안 공부만 한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운이 좋았죠. 네, 왜냐면은 그 매매가 전세가 전세가율이 거의 99%, 막 95% 이랬어요. 딱 붙어 있었네요. 네. 흔히 말하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집을 아무도 안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가 그 리스크로 뛰어들어갔던 내가 냈던 용기의 대가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사람들이 불로소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하는 말인데 꼭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고자 하는 태도가 돈이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태도 이꼴 돈이야. 네,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불씨를 살리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월급쟁이 시절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그런 리스크들이에요. 직장인으로서 감당할 필요가 필요가 없었는데 없잖아요. 네. 이제 내가 해야 돼. 돼.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넣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누군가는 용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용기의 바탕에는 자기 인풋이 있는 거예요. 맞아. 인풋이 없으면 용기를 못 내죠. 어떻게 맞아. 용기를 내요? 공부 내가 안 했는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몇 천만 원씩 돈을 넣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싼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그 뒤에 내 선택이 틀리더라도 감당하겠다고 마음 먹고 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투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고 그 첫 투자가 운이 좋아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면서 맞아. 이후에 이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죠. 그렇지. 네. 와, 너무 좋다. 그럼 이제 대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요새 대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회초년생 MZ세대
MZ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MZ는 대출 쓰지 마시고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대출을 쓰시는 거고요. 네, 내 집 마련은. 네.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 써서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일으키시는 거는 당연히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 내가 해당이 되면 그걸 먼저 쓰시는 게 좋고요. 장점은 금리 낮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LTV 한도가 높아요. 많이 나오는구나. 많이 나와 대출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디딤돌 대출은 규제 지역에서도 LTV가 70%가 나와요. 우와, 많이 나온다. 네, 일반 은행 대출은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네, 요새 막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디딤돌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네. 너무 부럽다. 네. 그건, 그쵸. 네. 근데 그건 이제 디딤돌은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돼. 맞아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동시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도 안 봐요. 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되게 장점이 있으니까 디딤돌 대출 먼저 쳐보시고 디딤돌 대출보다 보금자리론이 좀 더 완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너나이님이 투자하셨을 때 뭐 은행 대출도 많이 쓰셨나요? 아, 은행 대출 안 썼죠. 와, 그럼 다 전세 대출을 내버리죠. 전세가 이제 레버리지. 투자의 목적은 자산을 쌓는 거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어머나 너무 쇼킹한 개념이야. 돈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을 쌓는 쌓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팔면은 자산 사라지잖아요. 네. 충격. 근데 그 자산을 들고 있으면 거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 자산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도 커지는 거예요. 그 자산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근데 자산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자산을 뺏기는 거잖아요. 네. 자산을 뺏길 때 그 뺏기게 하는 리스크가 나를 공격한 창이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현금이란 말이에요. 맞아. 내가 현금이 있으면 이 자산 상황이 안 좋아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현금을 일반 월급쟁이가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들고 있을 수 있냐. 모으는 족족 이거를 자산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점점 네. 자산 생기면. 네. 그때 쓰는 게 대출이에요. 그때 쓰는 게. 그때. 네. 연하이님 그럼 좀 신중하게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 투자하시기 전에 현장 조사를 그렇게 막 몇십 킬로 걸으실 정도로 되게 많이 네, 많이 철저하게 해요. 하셨잖아요. 네. 혹시 현장 조사 노하우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게 있나요? 지도를 모르면서 투자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를 켰어요. 오케이. 그럼 지도 어디 지역을 검색을 딱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어. 탁 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해갖고 강남구 딱 뜨죠? 맞아요, 이렇게. 그죠? 응. 그러면 그 지도를 어느 정도 보이게끔 줌인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보면 그 건물 모습이 딱 떠오르면 돼요.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네.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 그게요? 좀 많이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6kg씩? 네, 그렇게.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같은 돈을 넣어서 좋은 걸 사는 게 핵심이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데 살고 싶지. 같은 돈 주면은 더 좋은 데 살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먼저 구분할 줄 아는 경험과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좋다 안 좋다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갔을 때. 어머나,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강남. 다 좋지 당연히. 당연히 좋은 거예요. 강남. 이런 거 쉬운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강남에 개포동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대치동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압구정이라도. 까불지 마. 압구정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강남이라도 선호하는 데가 선호하는 다 데가 달라. 다 달라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일반 사람들이 훨씬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데는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네. 그런 데를 딴 사람들 대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오, 이거 너무 중요해. 그럼 너나이님, 저의 취향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거랑 너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철저하게 대중 입장을 생각해야죠. 가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저는요 정말 알겠는데요. 어. 뭐 강남 접근성, 뭐 주변 환경 맞는데요. 저는 새소리가 안 나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새소리가 없으면 일상에서 제가 메말라 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셔야죠. 그렇지. 그리고 그걸 내가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돼요. 오케이. 근데 투자는 목적이 다 똑같잖아요. 내가 자산을 늘려가고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를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네. 이게 너무
제가 이런 거 몰랐었어요. 네, 그쵸. 네, 아, 몰랐었어요. 그쵸. 그런 게 네. 어렵죠. 그러면요, 너나이님 그 실거주할 집 찾을 음. 때도 혹시 이런 데는 피하세요. 아,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수도권 지역은 일단 인구 이런 거 있죠. 네. 줄지도 않아요. 심지어. 심지어.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 이런 데는 네. 좀 망설이지 않고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장기적으로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집 마련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네.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네. 나한테 필요로 하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그만 도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산, 제 고향 금산. 그런 데는 아파트를 함부로 사시면 어떻게 되나요? 못 팔아요. 아, 못 팔아. 아, 사는 건 네 마음이지만 파는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매수는 선택, 매도는 간택. 아니 어떤 분이 오늘 저희 채널 영상에 댓글로 다시 너무 웃겼어요. 거기는 인구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맞아요. 노인분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구가 느니까 음. 인구가 안 줄어드니까 사면 안 돼. 이거는 정말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요. 네. 그런 지역이 있고 안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되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방 사는데 너무 작다. 내가 여기가 너무 작고 불안하다 도시가. 근데 난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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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 지역에서 제일 핫한 때. 그분들은 거기에 비싸다고 하거든요. 막. 네. 맞아, 그렇지. 네, 막 이래요. 아니 여기가 무슨 아파트가 4억이 돼요. 막 이래요. 근데 그거 비싼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전라도다, 뭐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데도 있고 목포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목포 사람들만 목포에 있는 남항신도시 이런 데 뭐 여수, 순천, 광양 사람들만 뭐 순천의 신대지구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라남도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길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아. 그 지역을 크게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 안에도 젊은 사람들은 있다. 그리고 거길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몰리는 곳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맞다. 네. 맞네. 무슨 신도시 이런 새 아파트 잔뜩 몰려 있는데 맞아요. 규모가 맞아요. 뭐 10,000세대, 20,000세대, 30,0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데는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데를 사야 네.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새 거를 찾으시는 게 좋죠. 내 집 마련 하실 겁니다. 새 아파트에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널뛰기. 아파트 값은 우상향하지 않아요, 지방은. 근데 거기서 우상향하는 게 있죠, 지방에서. 분양가만 우상향해요. 새 아파트 분양가만. 아, 또 이렇게 물가 이런 거 반영하고 원자재가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이런 데에 비해서 자산이 쪼그라든다고 느끼잖아요, 지방 분들이. 네, 맞아요. 속상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너나이님 오늘 어렵게 자리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꼭 있다면. 다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힘든 일 있을 때도 지나가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막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집값 올라서 힘든 분들도 다 지나갈 거예요. 이것도 대신 이제 넋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잘 준비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사는 동안 인생이 기니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되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 플러스 희망이 되는 말이었던 네. 것 같아요. 위로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만 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위로해줘서 위로받고 끝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순간에 감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용기를 얻는 건 좋은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걸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 Set the goal and just do it.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우리 MZ세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 돈님 만사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너나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